여자에게 부딪혔어. 무슨 상황이야? 나는 지금 투시가 가능해. 그럼 고미술 가게의 견습생으로서 앞으로 돈 버는 게 아주 쉬워지겠네. 너 깼구나. 응. 너는? 의사가 너는 별일 없다고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 맞아. 이건 제 명함입니다.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부탁드려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방금 그 머리 장식 진짜였나요? 안 돼. 나는 내 일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해. 혹시 진짜라면 나는 대박이 나겠네? 의사 선생님, 퇴원하고 싶어요. 이 친구야, 너 이거는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다른 집에 가서 다시 봐봐. 사장님,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 필통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그는 만청시대의 사람이에요.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깎아줘도 괜찮아요. 내 머리 장식은 모두 진짜예요. 필통 안에는 한나라 시대의 금속 칼날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 너 이거는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내가 더 뭐라고 말해줘야 해. 이 물건은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가게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아이고, 아저씨. 이 펜꽂이를 얼마에 팔고 싶으신가요? 설마 신목양이 이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차렸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전에 그가 경매를 열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생신이 곧 다가오거든요. 할아버지는 문방사우 같은 걸 좋아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걸 선물하려고 생각했어요. 거의 의심받을 뻔했어. 형, 너는 얼마를 낼 수 있어? 아저씨, 대체 얼마를 원하시는 건가요? 먼저 솔직히 말할게. 나는 그냥 초보야.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를 사서 선물로 줄 거야. 형, 이 필통은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거야. 너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이 금액을 줘야 해. 300이죠. 그 정도면 괜찮아요. 300. 동생, 너 농담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건 3만이야. 그럼 아저씨, 당신이 진짜 농담하는 거네? 내가 말하는 이 펜통은 최대한 해봐야 현대 공예품이야. 게다가 제작도 조잡해. 나는 그냥 선물로 사는 거야. 너 진짜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게에 물어봤는데 다들 이건 값어치가 없다고 하더라. 이걸 팔까 말까 고민이네. 내가 투시할 수 있어. 그래서 펜꽂이 안에 봉투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이 손님이 알면 벌써 뛰쳐나갔을 텐데. 그냥 펜꽂이 하나일 뿐인데 300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형제야, 정말 좋아한다면 좀 더 얹어봐. 어차피 300은 너무 적어. 게다가 이건 좀 오래된 물건이야. 삼촌도 봤지? 내 지갑엔 500원밖에 없어. 우리 거래가 성사되길 원하면? 안 되면 말고. 더 많아도 살 수 없으니까. 500이면 충분해.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됐어. 이 통장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 주인님, 잠시 일이 있어서 저는 당신에게 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가게에 손님도 없으니 당신은 편하게 하세요. 내일 정시에 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확실히 무게감이 있네요. 내가 몰래 시험해 보지 않았다면? 여기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 지금 바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물품시대 한나라. 왕망화폐. 물품 설명. 금착도 모전. 왕망시대에 발행된 화폐의 일종. 물품 가치 100만. 이것은 금착도 모전입니다. 가치가 무려 100만이라니. 부자가 됐네. 이 어머니는 정말 수집 가치가 높지만 지금은 돈이 더 중요해.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해. 출구를 선택해야 한다면 자연히 죽음당을 선택해야지.
여기는 골동품 거리에서 가장 큰 가게야. 종류나 규모 모두 내가 일하는 가게보다 훨씬 나아. 지체할 필요 없어. 지금 출발하자. 진 사장님, 이거 받으시나요? 아야. 아, 작은 형제요. 저는 비인칭 덕발입니다. 어떻게 출하할 계획인지 모르겠군요. 이 주식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진 사장님께서도 쾌활한 분이시니 그렇다면 가격을 제시해보세요.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이 주식을 팔겠습니다. 만약 적당하지 않다고 느끼면 다른 집도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너에게도 나에게도 손해가 없어.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너도 업계 사람인가 보네? 아, 그렇구나. 내가 20을 제안할게. 아, 그렇구나. 내가 20을 제안할게. 이 분위기를 보니 입찰가는 2만이나 20만이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마음속 가격과는 많이 차이가 나네. 진 사장님, 이 가격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저는 옆에 있는 덕승당을 가봐야겠네요. 형님, 서두르지 마세요. 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괜찮다면 거래를 성사시킵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진 사장님. 그럼 저도 당신에게 격식 차리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죠? 이 고전 화폐의 이름은 금착도모전입니다. 이 어머니의 초초입니다. 당신도 이미 이해하셨겠죠? 제가 시집 가려면 정수 하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거래를 하죠. 괜찮지 않다면 저도 여기서 당신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형님, 당신도 업계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보기에는 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고미술계 전체를 봐도 누구도 수집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결국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아하니 다른 곳을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작은 형, 진심으로 팔면 내가 이 가격을 제시할게. 더는 안 돼. 100만을 못 받더라도 내 마음속 최저 거래 가격은 80만 정도야. 그건 너무 적어. 그럼 안녕. 작은 형아. 어이. 작은 형, 잠깐만 기다려줘. 할아버지, 저를 부르셨죠? 아, 저는 추한량입니다. 방금 가게에서요. 나는 너와 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어. 덕팔의 대화. 솔직히 말하자면 너 손에 들고 있는 그 물건도 나도 관심 있어. 나도 좀 볼 수 있을까? 보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제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이제 시간도 늦었네? 괜찮다면 우리 근처 식당에서 먹으면서 얘기하자. 어때? 좋아. 문제없어. 그래. 이봐. 동생아. 이 어머니 돈 내가 가져갈게. 그때 너와 진덕발의 대화 기억나? 네가 제시한 가격이 100만이었지. 선생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다면? 말씀하신 가격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흥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형님이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즉시 송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돈을 보내드릴게요. 형님아, 혹시 이 모돈의 유래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모돈의 출처를 좀 설명해주세요. 추 선생님, 저를 계속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성은 심이고 이름은 목양입니다. 당신은 저를 소숙모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 동전은요, 일명 일도품 5천입니다. 신방시대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제가 손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연락처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출하할 때도 몇 가지 경로가 생겼습니다. 오늘 또 드래곤을 주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작은 형제, 마음껏 보세요. 이건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이곳에 진짜 고환이 있는지 한번 봐요. 형,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할인해 줄게요. 바이든 통보 모조품 작년 시대의 것.
이 물건은 제작된 장난감으로 가치가 제로예요. 이 특이한 기능이 꽤 유용하네요. 조지천의 적설석 인장, 정말의 진품. 보강이 부주의해서 심하게 마모되었어요. 현재 인식할 수 없음. 가격 미정. 하지만 수리 가능. 조지천 서화의 대가. 여기서 그의 도장을 만날 줄은 몰랐어. 게다가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 수리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일단 사는 게 좋겠지. 사장님, 이 돌은 얼마예요? 형, 이건 돌이 아니야. 이건 도장입니다. 탕버호의 도장입니다. 대시인 탕이. 알고 있죠? 이게 그의 도장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3만 원 드세요. 사장님, 저를 이렇게 속이지 마세요. 탕버후라고 해도 그냥 현대 화가의 도장일 뿐입니다. 절대 3만 원 이상이야. 봐, 바닥 글씨가 다 달았어. 사장님, 제가 산 건데요. 주로 2층을 벗겨내고 싶어서 직접 찍어서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팔고 싶으면 정직한 가격을 제시해 주세요. 안 팔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요. 소박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가격을 제시해봐. 적당하면 가져가도 돼. 오늘은 아직 개장하지 않았어. 그냥 친구가 되자. 방금 내가 뭔가 팔리는 걸 봤어. 역시 과일 접시 장사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봐, 사장님, 나 지금 120위안 남았어. 100위안으로 친구가 되고 20위안으로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돼. 좋아, 그럼 팔자. 알겠어. 친구가 되자. 이거 너무 허술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갑에 현금을 좀 넣는 거야. 몇백 원이 제일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가격이 잘 안 내려가요. 그런데 돈이 적으면 가끔 다른 사람들이 팔기를 주저해요. 그런데 이 도장은 도대체 어떻게 복원하나요? 여보세요. 당신은 션멍야오인가요? 저는 당신과 부딪힌 그 여자예요. 지금 퇴원했나요? 병원에서 당신을 못 봤어요. 네. 저는 퇴원했어요. 그럼 내일 점심에 제가 한 끼 대접할게요. 괜찮나요? 내일 봐요. 신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추양. 저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돈을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가게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돌려드릴게요. 신 선생님 환불은 괜찮아요. 결국 이 일에 제가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료비는 제가 내야 해요. 이제 괜찮으시니 저도 안심이네요. 저 먼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선몽야, 너 왜 여기 있어? 이전에 나 가난하다고 차버린 너잖아. 그리고 부잣집 아들 남자친구를 찾은 주릴린 맞지? 링링, 이게 너의 쓸모없는 남자친구야. 천소 정말 싫어. 그냥 내 전 남자친구일 뿐이야. 선몽야. 어제 내가 이미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는 끝났어. 지금 진소는 내 남자친구야. 앞으로 나에게 집착하지 마. 너를 보면 지금도 역겨워. 주릴린, 그렇게 자기애에 빠지지 마. 여기는 식당이야. 너는 밥 먹으러 올 수 있지만 나는 못 와. 그리고 진소 맞지? 너 그 신발 잘 맞아. 근데 나는 내 낡은 신발을 신어야 해. 죽을 뻔했네. 진 소장님 괜찮으세요? 신봉야, 너 끝났어. 진 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너가 그를 닥치게 하다니. 진 소장님 빨리 전화해서 그를 잡아주세요.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해. 너 끝났어. 내게 감히 손을 대다니. 너는 큰일 날 거야, 진 소장님. 정말 대단한 위세네. 수천, 여기서 뭐해? 진고생 너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 나를 초족이라고 불러야 해. 맞아, 너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 괜찮아. 고마워. 오해하지 마. 나는 그와 잘 알지 않아. 진고생 너희는 무슨 관계야? 나랑은 상관없어. 그리고 나랑 너도 그렇게 친한 건 아니야. 맞아, 이 신발 너한테 정말 잘 맞네. 괜찮다면 우리는 먼저 가서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해. 천승, 그 여자는 누구야?
보기만 해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하, 너는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 너는 내 개일 뿐이야. 알겠어. 방금 고마워. 괜찮아. 주로 나는 그 두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이 청가생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조심해야 해. 알겠어. 조심할게. 좋아, 다음에 내가 밥 사줄게. 먼저 가볼게, 안녕. 오늘 정말 피곤해.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더 계획을 세워야지. 나는 반드시 머리 장식으로 돈을 벌어야 해. 충분한 돈을 말이야. 이제 투시와 감정 능력이 생겼어. 간단한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에 고미술점에서 수습생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돈 벌 길을 열겠습니다. 잠자야겠다. 이런. 이 계열석 도장이 무려 200만에서 300만 원이나 하다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바꿔야 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먼저 추한량에게 연락해야 해. 현재 그가 지참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 이 도장을 받을 수 있어.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와주세요. 선생님. 저예요. 신무양입니다. 아, 작은 신 형제구나. 그런 거구나. 나는 이걸 우연히 발견했어. 시간 되시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시간 괜찮으면 위치 좀 보내주세요. 내가 찾아갈게요. 여기 작은 임대방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하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한번 찾아갈게요. 나도 편해요. 친구 추가할게요. 위치 보내면 그냥 오시면 돼요? 야, 그럼 나중에 봐요. 좋았어. 추한량 선생님께서 시간 내셨군요. 지금 바로 찾아가야겠어요. 할아버지께 손님이 오신대요. 아, 친구가 선물 하나 가져다 준대요. 친구가 준 거라고 하면 그 병땅깡통 같은 것들 아니에요. 헐레벌떡 낡고 하루만 것들. 아무도 관심 없어요. 하하, 좋아요. 난 네가 평생 벌어모은 돈은 상관없어. 이제 즐길 시간이야. 추 선생님이시군요. 아, 교신 형님 오셨군요. 집 인테리어 괜찮네요. 몇 억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아, 샤오시나. 물건 꺼내봐. 내가 볼게. 아. 샤오시나, 너 이거 얼마에 팔려고 준비했어? 이 붉은 도장은 도장의 주인이 조직염임을 보여줍니다. 조직염이 누구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으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도장의 가치는 절대 낮지 않다. 보통 사람들의 도장은 몇 개밖에 없거나 심지어 하나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신분의 상징이죠. 이 도장은 아주 가치가 있어요. 이걸 경매에 내놓으면, 미리 언론에 홍보를 한다면 가격이 절대 낮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가격을 제시해보세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걸 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가격을 제시할게요. 200만. 추 선생님의 눈은 정말 예리하네요. 바로 이 물건의 최저가를 말씀하시다니. 하지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260만입니다. 물론 300만에 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죠. 추 선생님, 200만이라는 가격은 정말 너무 낮아요. 이 도장을 경매에 내놓으면 300만에서 500만은 문제 없을 거예요.
경매장에 보내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거래하면 300만 원에 팔아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한번 협력한 점을 고려해서 제가 아는 사람에게 말씀드릴게요. 260만 원에 이 계절 도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가격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네, 가져가세요. 내 입찰가는 어때요? 양심적인 가격이네요. 이걸 포장해서 전체 경매에 올리면 가격이 300만을 넘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편하게 드린 셈이죠. 하하, 추 선생님이 이렇게 후하게 하시다니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나오세요 선생님. 집안 거실에 이렇게 많은 소화들이 걸려있네요. 그리고 도자기도 있어요.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집에 이렇게 많은 골동품이 어떻게 있죠? 저요. 젊었을 때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골동품 연구를 전공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상업의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나중에 돈을 벌게 되니 자기가 좋아하는 골동품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서화 같은 것들. 이게 바로 세옹지 마세옹이 말 잃은 게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거야. 아직도 주나라 옛 선생님께 좀 가까워지려고 해. 앞으로 나는 반드시 골동품 쪽으로 집중할 거야. 이 분야에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야. 하지만 이 분야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추한량은 하나의 기회야. 적어도 그와 친해질 수 있잖아. 이득만 있고 손해는 없지. 내가 어렸을 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작은 장사를 하다가 기회를 찾아냈어요. 보석과 장신구 쪽으로. 혹시 비상보석 브랜드 아세요? 저는 바로 그 이사장입니다. 비상보석. 그건 전국 체인 보석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부유하신 거군요. 그건 오래된 이야기죠. 지금의 나는 그냥 수집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래, 돈이 있는 평범한 사람. 춘홍이 이때 나를 찾는 건 내가 일을 안 간 때문일 거야. 그래, 내가 사직하고 나서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나가세요, 선생님. 저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와서 두 분에게 배울게요. 네, 신소영제. 너무 겸손하네요. 그럼 너를 밥 먹게 두지 않을게. 앞으로 좋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걱정 마세요, 선생님. 또 너구나, 동생. 쉔무야 옷도 너야. 정말 잘 말하네. 어떻게 어제 맞은 게 아직도 모자라. 이 녀석, 여긴 대중 앞이야. 나를 쫓아오면 손대지 말고 나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 좋은 개는 길을 막지 않는다. 꺼져, 꼬마야. 내 손에 들린 이 청아가 깨지면 감당 못할 거야. 바지 속에 들어가도 배상 못해. 원청학, 유약 이용차 전시, 80년대 모조품. 가치 300원. 응응. 왜 그래? 신목양을 놀라게 했어. 우리 진소의 이 골동품은 원청화야. 원청화 알지? 그건 정말 진짜 골동품이야. 이건 우리가 진소가 180만 원이나 주고 산 거야. 그게 바로 180만 원이야. 심지어 평생 알바해도 못 살 돈이야. 그렇지. 진소는 정말 좋은 신발을 신었구나. 그리고 내 손에 든 이 원청화도 괜찮아. 특히 어른들께 선물하기 딱 좋아. 넌 좀 눈치가 있구나. 오늘 본 젊은이는 기분이 좋다. 그래서 너와 같은 방식으로 따지지 않을게. 하지만 너는 기다려. 어제 그 술은 내가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가자. 바보가 가짜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 지능도 안 되네. 신하가 철컵을 밟고 차버려. 명나라 관료진품. 이 차자는 솔직히 말해서 손상이 상당히 심각해. 손상이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마모가 꽤 심한 편이라고 해야겠어. 하지만 귀한 것은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지. 이 물건은 지금은 가치를 못 느끼겠지만 한번 복원되면 절대 값어치가 어마어마해. 아휴,
사장님, 이 가죽 담배 호랑이는 얼마예요? 헤헤, 동생 눈이 좋군요. 이 가죽 담배 호랑이는 청나라 걸륭연간에 제작된 거예요. 전해지길, 강희 황제가 사용했다고 하네요. 마음에 드시면 8만 원 주세요. 청나라 걸륭연간이 강희 황제가 사용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희는 걸륭의 할아버지인데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해요. 이건 강희 연간에 만든 거야. 그 다음 걸륭이 썼던 거지. 사장님,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이건 분명 민국 시대 것 같아. 하지만 정말 디자인이 꽤 멋지네요. 이렇게 가격 좀 불러보세요. 저도 진심으로 원해요. 형님, 못 알아보시겠어요? 당신이 이 분야의 고수군요. 그렇다면 형님이 이 물건을 알아보셨으니 여전히 그 말이야. 내가 가격을 제시해. 적당하면 팔게. 오늘은 아직 개장도 안 했어. 사장님, 이렇게 하죠. 500위안 괜찮아요. 괜찮으면 거래하죠. 저 녀석 표정 좀 봐. 분명히 초보야. 게다가 완전 먹잇감이야. 글을 한 방도 안 잡으면 내 자신에게 미안해. 형, 무슨 농담이야. 민국 시대의 모조품이라도 그건 고미술이야. 500원으로는 불가능해. 진심으로 원한다면 뒤에 0 하나 더 붙여. 가져가. 사장님, 그건 불가능해. 최대 1,000원밖에 안 돼.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5,000원도 못 올리겠어요. 5,000원을 더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5,000원은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손해예요. 사장님, 이 5,000원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사면 너무 손해예요. 하지만 저도 이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더 이상 가격을 깎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죠. 5,000원으로요. 좀 더 멋지게 해줘요. 이 허접한 물건 말이죠. 이 허접한 물건과 이 코롱병이 총 5,000원이야. 그럼 거래하죠. 당신이 말한 대로 5,000원이면 5,000원이죠. 오늘 저도 시작해볼게요. 이거 당신이 잘 들고 있어요. 절대 망가지지 않게 해요. 돌아갔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정말 큰 걸 건졌네요. 빨리 가서 챙겨야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 보아하니 주링링이 돌아왔네. 빨리 집을 바꿔야겠어. 추릴린이 전화해서 시위하려고 하네? 주링링 너 미쳤어. 신 선생님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저는 추천은이에요. 미안해요. 추제하기요. 저는 당신을 욕한 게 아니에요. 방금 장난 전화가 왔어요. 아참. 너 전화한 건 무슨 일이야? 지난번에 직업 얘기했잖아. 내 위치 보내줄래? 내가 찾아갈게. 지금 위치 보내줄게. 저기, 소녀님. 방금 정말로 당신을 욕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할게요, 용서할게요. 그럼, 방금 말한 그 전화는 내 전 여자친구겠지. 어제 저녁에 만난 그 사람. 헤어진 게 잘 된 거야. 그녀는 너와 맞지 않아. 우리는 이미 헤어졌어. 나도 더 이상 그녀와 얽히고 싶지 않아. 그런데, 너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했지? 우모리 할아버지가 고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며칠 후가 그의 생일이거든. 나는 그에게 줄 고미술품을 사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거든. 주변에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너를 생각하게 됐어. 혹시 원하는 고미술품이 있어? 어떤 종류든 미리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나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볼게. 나는 특별한 요구나 기준은 없어. 그냥 골동품이면 돼요. 가장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좋아요. 가격은 50만에서 100만 사이면 충분해요.
어쨌든 마음에 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소소적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할게요. 첫 번째는 직접 골동품 가게에 가서 완성된 골동품을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내가 너를 고풍 골목으로 데려가서 구경시켜줄게. 우리 함께 헛 물건을 찾으러 가자. 헛 물건을 찾는다면 내가 꼭 좋은 걸 살 수 있다고 보장하진 않아. 신몽양 나한테 초양소저라고 부르지 마. 이름으로 불러도 돼. 네가 말한 헛물건 찾기에 나는 꽤 관심이 있어. 그럼 먼저 헛물건 찾으러 가볼까? 좋은 걸 못 찾으면 다시 고풍 가게에 가서 사자. 이거 걱정하지 마. 단지 좋은 기회를 잡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반을 줄게. 좋아. 그럼 지금 출발하자. 내가 너를 데리고 돌아다닐게. 아, 형제 또 왔네. 봐봐. 예전처럼 할인해 줄게. 채색된 면조각의 수명신 동상. 송나라의 진품. 가격은 30만 원 정도야. 이 조각상은 선물로 딱 좋아요. 남에게 줄 때 반드시 이 조각상을 가져가야 해요. 사장님, 이 부적 조각상은 어떻게 팔아요? 형제님, 이건 부적 조각상이 아니에요. 이건 장수신상이에요. 보시다시피 겉모습이 화려하죠. 이건 송나라 시대의 물건이에요. 혹시 마음에 드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사장님, 농담하지 마세요. 송나라가 망한 지 700년이 넘었어요. 그가 나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철이에요. 그럼 온몸이 녹슬었겠죠? 이걸 보니까요. 최대 민국 시대까지는 가야 할 것 같아요. 200위안이에요. 형, 무슨 농담이에요. 그럼 민국 시대라고 해도요. 그것도 200개가 넘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5만 원에 사줄 수 있어요. 저도 진심으로 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수 없죠? 이렇게 하죠. 2,000원에 제가 살게요. 이렇게 하죠. 저는 이익을 보지 않을게요. 1만 원의 우정 가격으로 제가 한 끼 사드릴게요. 괜찮겠죠? 사장님, 이 가격은 너무 비싸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서로 한 걸음 물러서요. 3,000위안이면 괜찮아요. 그럼 사겠어요. 조금 더는 안 돼요.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군요. 아야 양치기. 이 조각나무가 뭐가 좋다고. 배가 고픈데 이 헐감나무를 살 돈이 있어. 차라리 나한테 가방 하나 사주는 게 낫겠어요. 그럼 먼저 저녁 먹으러 가요. 저녁 먹고 나서 어제 내가 고른 가방 사러 가자. 이렇게 하면 되지. 좋아. 좋아. 작은 형제야. 네가 말한 대로 오늘은 아직 오픈 안 했어. 너에게 팔게. 좋아. 사장님, 돈은 너에게 보냈어. 그 가방보다 못하긴 해? 천신이여, 임무를 다했구나. 이 조각상,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가져가. 그분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목동, 이거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까? 걱정 마. 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한테 가져와. 그때 더 좋은 걸로 하나 골라줄게. 그럼 알겠어. 돈을 너한테 보내줄게. 그냥 3,000원일 뿐이야. 지난번에 너한테 돌려준 약값도 받았고. 그냥 내가 선물한 셈 치자야겠지. 그럼 먼저 먹으러 가자. 응, 좋아. 칸신아, 왜 이렇게 일찍 내 집에 왔니? 할아버지 생일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생일 선물 가져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네, 볼게요. 아이고, 아하하하하하. 할아버지 반응 좀 봐. 이거 진짜 보물이 될 수도 있겠네. 천수야. 이 나무 조각은 어디서 구한 거니? 할아버지, 이 나무 조각은 친구와 함께 주워온 거예요.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요? 확실히 가치가 있어. 겉으로 보기엔 좀 손상되고 오래된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청소하면 된다니까. 다시 수리 좀 해볼게. 30만에서 50만 정도는 문제없어. 만약 또 컬렉터가 목조각을 좋아하는 수집가를 만나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할아버지 얼마나 생각하세요?
30만에서 50만. 네, 할아버지네가 전화할게. 이건 어디서 나온 원석이야? 너 도석복석 아냐? 원석이란 게 뭐야? 도박석이란 무엇인가요? 도박석은 원석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원석 안에 비치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비치가 나올 수 있다면 그건 대박입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도박석이군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박석이 운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도박석은 완전히 머리 장식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많이 보고 적게 말하세요. 주총재. 주총재 오셨군요. 하하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치 사장님과 찬이십니다. 최근에 여기 새로운 물건이 있나요? 주총재.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무더기는 제가 방금 들어온 신상품입니다. 이게 원석일 것 같네요. 머리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각종 비치 품질은 일반적으로 3만원의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구매할 시간이 부족해요. 전에 제가 잘 모른다고 했죠? 초천심 도 많이 보고 적게 말하라고 했어요. 돈을 버는 것은 내일이나 모레 다 괜찮아요. 정말 안목이 있으시네요. 이 원석은요. 200만 원이고 잘라낼 확률이 70%에 달해요. 안 되겠어요. 이 원석은 그냥 돌덩어리야. 이 돌덩어리는 해결할 수 없어. 이 친구는 그래. 그는 내 운전기사야. 운전기사라니. 내 초능력도 사고 후에 생긴 거야. 이번에 막은 건 그에게 은혜를 갚는 거야. 천신, 이 원석은 절대 가져가면 안 돼. 신 선생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마워. 미안해. 내가 쓸데없이 말했네. 너를 이곳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안녕. 추총. 운전사는 눈치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해. 방금 그 운전사 말이야. 규칙도 전혀 모르더라. 사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럼 나랑 뒤로 가자. 사장님, 어때요? 어떤 돌이 마음에 드세요? 이거로 할게요. 사장님, 가격이 88,000원이죠. 오, 눈썰미 좋으시네요. 이 원석도 제가 가장 가능성 있다고 느낀 거예요. 88,000원에 사면 손해도 아니고 수가도 아니에요. 사장님, 이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이 돌은 어떻게 열어야 하나요? 아, 해석하는 거죠. 형제님, 100원의 해석석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요. 이런 작은 일은 잘 모르겠어요. $200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다니 그냥 200만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냥 작은 돈이에요. 하지만 분명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경고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듣지 않았네요. 아신목양은 도박을 잘 몰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물어보지 않을 거야. 지식.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와서 설명을 해주지? 사장님, 눈이 좋으시네요. 상승했나요? 아니면 크게 상승했나요? 내가 여기서 가공하는 걸 고려해 보실래요? 내 수수료는 확실히 잘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비치는 팔아요. 추씨, 방금 꽤 많이 벌었죠? 어그럭저럭 괜찮아요. 내 얘기는 그만하고 이 비치는 팔아요. 팔죠. 당연히 팔아요. 안 팔면 먹으려고 남겨두나요? 그런데 추씨, 얼마에 팔 건가요? 너무 싸게는 안 팔아요. 결국 저는 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번이 첫 카지노입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시나요?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다 사겠습니다. 이 옥은요. 색깔이 진한 초록입니다. 비록 크기는 조금 작지만 가격도 그렇게 낮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죠.
28만 8천입니다. 직접 송금하실 건가요? 원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 거예요.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이 옥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25, 30만 위안입니다. 이 남자가 28만 8천으로 제시한 것은 합리적이에요.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지나갔어요. 왜 28만 8천으로 팔기로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정수를 좋아해요. 방금 이 돌은 8만 8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시험 삼아 해본 거예요. 이미 확인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도 매우 유용해요. 그럼 다음 일정 동안 또 큰 걸 몇 개 더 돌려야 해요. 사장님, 이거 좀 잘라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이 큰 돌은요. 300은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지목양도자 동보 동고사 추강리 20차려 재미 대지려 고지요 30만 시후왕본 이적 후왕루색 증초의 적정품 산시소유분 지종 쌍지 고댕 적품 정지 지목양 주뒤 풀시대 수위 아고, 황비 거연시 황비. 형, 그 황비를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이 황비를 사고 싶다. 형, 그럼 나에게 줘. 내가 150만 원을 제안한다. 네가 동의하기만 하면 우리는 즉시 결제할 수 있다. 형네가 180만 원을 제안한다. 지금 완전히 증명할 수 있다. 내 투시 능력이 이 전사에게 확실히 적용된다는 것을. 즉, 그렇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존감을 쌓을 수 있어. 내가 별장도 사고 고급차도 사게 해줘. 백만장자 미인을 만나게 해줘. 228만 원이면 되겠지. 거래하자. 아휴. 아, 이렇게 시원하게 승낙해주다니. 추씨가 이렇게 대범하다니. 돌아갔어. 시간이 늦었네. 나도 돌아가야 해. 내일 계속하자. 아, 잠깐만. 추씨는 아직 일이 있어요. 저를 추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를 천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추씨라는 호칭에 익숙해져서요.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해요. 호칭을 바꾸는 것도. 부를 일이 있나요? 저는 거의 확정했어요. 눈앞에 이 남자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니. 그런데 너 나중에 시간이 괜찮으면 내가 밥 한 끼 사줄까? 그때 사과도 할 겸. 너는 거절하지 않겠지. 좋아, 가자. 나도 배고파. 자가자. 목동. 우리 협력하자. 협력. 나는 운전사에 관심이 없어. 목양과 협력하면 너에게 큰 이익이 있어. 우선 점령시장 부분에서 말이야. 이건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너의 언니가 만든 빛이야. 먼저 거절하지 마. 내가 너에게 분석해줄게. 내가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너는 네가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그 점은 부인하지 않아. 그리고 오후에 관찰해보니 당신은 정말로 그 능력이 있군요.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본 적 있어요. 금융의 시장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매일 돌을 도박하면 매번 카지노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는 당신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을 거예요. 돈을 버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정말 문제야. 그럼 내 해결책은 뭐야? 만약 네가 자주 읽는 독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의심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야. 물론 협력은 양방향이야. 나도 약간의 이득을 얻어야 하니까. 진씨, 우리 협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먼저 말해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 건지. 우리도 협력해 볼 수 있어. 하지만 먼저 솔직히 말할게. 나는 좀 정직한 편이야. 속이면 안 돼. 좋아, 먼저 내 3가지 방안을 말할게. 첫 번째는 내가 자금을 대는 거야. 손해보면 내 책임이야. 네가 사는 거고. 하지만 수익이 나면 원금 제외한 순이익을 내가 가져갈게. 너에게 20%를 나눠줄게. 이 물건은 특별한 능력이 생겼어.
내가 분명히 20%를 버는 게 너무 적은 건 아니겠지. 그럼 두 번째 방안은 네가 나와 함께 투자하는 거야. 이익이든 손실이든 우리 둘이 나눠 갖는 거고. 세 번째 방안은 네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거야. 손실이 나면 네 책임이고 나는 너의 판매만 도와주는 역할이야. 하지만 이 회수 가격은 시장 가격의 80%야.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해도 돼. 우리가 협력할 수 있어. 나는 세 번째 안을 선택할게. 하지만 내가 세 가지 요구를 들어줘야 해. 네가 세 가지 요구를 들어준다면 나는 또 한 번 이익을 줄게. 그리고 이번 이익은 개인적으로 너에게 줄 거야. 이해했어? 좋아, 너의 요구는 뭐야? 첫 번째 요구는 우리 사이의 이 협약.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설된다면 우리의 협약은 언제든지 종료됩니다. 물론 그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제가 필요한 조용히 설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거주할 장소를 찾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세 번째 요구는 너는 내가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야 하는지 요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맺고 있는 것은 계약 관계다. 그리고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 이것들을 모두 동의한다면 나도 동의할 수 있다. 시장 가격의 80%에 팔겠다. 또한 개인에게 1%를 더 드리겠다. 좋은 협력 되시길 바랍니다. 주 총사장님, 혹시 주 총사장님 아니시겠죠? 마쳤어. 여기가 내 별장이야. 잠시 후에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줄게. 그런 김에 알려줄게. 이 별장에 들어가려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별장 안팎은 모두 비밀번호 잠금 장치야. 거기에 지문인식도 추가되어 있어. 가자. 음, 1층 고객은 네가 맡아야 해. 그리고 위층에 발코니가 있어. 거기서 설명할 수 있어. 1층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어. 기억해, 내가 말한 세 군데와 거실을 제외하고 다른 곳은 가지 말아야 해. 응, 알겠어. 그리고 집에서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맨살로 돌아다니는 것도 안 돼. 심지어 상반신 노출도 금지야. 더군다나 2층에 올라가는 것도 안 돼. 만약 내가 말한 규칙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럼 내 방 정리하면 되겠네? 네가 못한다면 지금 바로 돌려보내도 괜찮아. 이 조건들은 모두 받아들일게. 실례지만 묻고 싶은데 내 집 부엌 쓸 수 있어. 요리할 줄 아니? 요리할 줄 아니? 이 정도 요리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럼 일단 방 정리하는 건 서두르지 말자. 먼저 슈퍼마켓에 가자. 수건이랑 슬리퍼 같은 거 좀 사줄게. 그리고 채소도 좀 사야 해. 내가 확신해. 이 여자가 말하는 건 슬리퍼랑 수건 사는 건 부차적인 거야. 채소랑 쌀 사는 게 내가 돌아와서 요리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야. 응,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응, 이것도 정말 맛있네. 맛있으면 많이 먹어. 내가 만든 요리야. 기본적으로 농가 식당과 비슷해.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맛은 괜찮아. 안 돼, 안 돼. 더 이상 못 먹겠어. 더 먹으면 살이 찔 거야. 이미 끊었어. 그 목동아, 너한테 상의할 게 있어. 큰 돼지야. 나는 매일 너를 위해 요리할 시간이 없어. 나는 내일도 바쁘거든. 가끔 한 끼 정도는 괜찮아. 무경아, 내가 너에게 말할게. 나는 장을 보는 걸 책임질게. 모든 비용도 포함해서 말이야. 너는 점심과 저녁 두 끼만 책임지면 돼. 너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수도세와 전기세는 안 내도 돼. 집세도 안 내도 돼. 그냥 네가 손해본 거 아니야. 응. 이 여자가 말이 맞는 것 같아. 공짜로 먹고 자면서 돈도 안 들고 장도 볼 필요 없고 어차피 내가 먹어야 하니까 그냥 요리하는 동시에 조금 더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았어.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어젯밤에 드디어 컵을 고쳤어. 오늘 기회 잡아서 내놓았어.
양치기게 네 아침 식사야. 집에는 우리 둘뿐이야. 상에는 죽과 반찬이 놓여 있어. 이 질문 좀 멍청한 거 아니야. 빨리 먹어. 죽이 식을 거야. 양치기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어. 이건 이미 어제 말했었잖아. 그래서 오늘 점심에 여기서 만나자. 그때 계약서에 서명하자. 아, 맞다, 차고에 SUV가 있어. 이게 차 키야. 마음대로 운전해도 돼. 그리고 별장 대문의 비밀번호는 그건 나중에 내가 지문인식으로 해줄게. 그렇게 하면 귀찮을 것도 없고 좋지? 아, 맞다, 모양아. 너와 너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좀 이야기해줄 수 있어. 어차피 나는 다 알고 있어.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사실 별로 할 말도 없어. 나는 그와 3년을 알았어. 함께한 지도 거의 3년이야. 사실 그가 나를 떠난 것은 그를 탓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무능력해서 그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었으니까. 이 3년 동안 우리는 여러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났어. 이번에는 정말 완전히 끝난 것 같아. 그냥 인연이 다한 것뿐이야. 너희가 함께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네. 목양도 네가 아직도 초보 운전자라는 걸 못 알아채겠네.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봐?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봐? 목양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여자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가 새 연인을 만났다고 겁내지 마. 왜냐면 그건 새 연애가 아니야. 그냥 죽음을 대신하는 역할일 뿐이야. 좋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오늘 시간 잘 정리해요. 우리 함께 인간 세상에 가요. 원석거리로 가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성스러운 시간이에요.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좋아요. 오전에 제가 할 일이 좀 있어요. 점심 먹고 원시 거리에서 모여요. 네, 좋아요. 주 총재님, 오셨군요. 양치는 여기 너에게 맡길게. 그가 구매하러 왔어. 다시 소개할게. 이분은 내 구매 담당자야. 내 친구야. 좋아. 그럼 이분이 먼저 구매할 때까지 기다릴게. 차를 준비해드릴게요. 대충 한번 보고 바로 선택했어. 너가 투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사람은 많을수록 좋지. 사사. 이 가게는 이 5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독점할 수 있는 빛이 원석이야. 그냥 이 5개가 가성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어. 이익도 가장 높고. 이제 결제해야겠다. 너 먼저 이거 차에 실어 내가 결제할게. 이 자식도 너구나. 신목양 나 아직도 사람한테 돌 따는 거 배우고 있어. 너 돈 있어. 가방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쪼잔하게 구냐. 여기서 망신을 당하다니. 너랑 무슨 상관이야. 좋은 개는 길을 막지 않아. 빨리 비켜줘. 진승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무슨 양이야. 그렇지. 여기 있는 돌은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돌 하나가 너 몇 년치 월급이야. 그러니까 빨리 꺼져. 진고생 너 여기서 뭐해? 첸첸, 시장의 전문가를 한번 봐봐. 꼭 와서 조사해야 해. 그리고 나랑 싸워야 해. 너 말로는 스위션 무양이 너랑 내기를 하겠다고. 맞아. 나랑 내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무양은 이런 상황이야. 예상치 못하게 추천신이 속셈이 많네. 그렇지. 맞아. 내가 천 선생님과 만나는 것도 인연이야. 그래서 반 농담으로 한마디 했어. 나랑 내기할 용기 있니? 그런데 겁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겁내지 않는다는 게 뭐야?
무서워도 괜찮다는 게 뭐야? 나는 당당한 친구가 무서워할 리 없지. 신몽양, 내가 못 괴롭힌다고 누가 그래? 오늘 너에게 약속할게. 말해봐. 어떻게 읽어? 먼저 길을 그려봐. 잠시만. 내가 인증할게. 넌 확실하다고 했지. 물론 확실하다고. 말해봐. 어떻게 내기를 할까? 내가 이렇게 해도 별로 돈이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공부 좀 해라. 여기 무릎 꿇고 3번 머리 숙여. 그리고 나한테 3번 할아버지라고 불러. 만약 두렵다면 지금 바로 꺼져. 어차피 도박은 일정이 없잖아. 네가 겁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 청가정. 내가 만약 너한테 져서 3번 져라면 너를 3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문제없어. 하지만 내가 만약 진다면 너는 그냥 공짜로 얻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냥 가버릴 생각이야. 신몽양. 네가 진짜 개판으로 운영한다면? 그럼 나는 대나무 숲을 너에게 돌려줄게. 증가성. 이런 헌신발은 너밖에 못 신겠지. 내가 신몽양인데 발이 그렇게 크지 않아. 이렇게 큰 헌신발은 못 신어. 그럼 네가 내기를 하고 싶다면? 우리의 내기는 1000만이야. 그리고 너가 방금 말한 3가지 요구도 포함해. 어떻게? 겁이 나니? 신몽양. 당신의 내기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1000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기는 성립되지 않아요. 심행량의 1000만은 제가 보증할게요. 그가 내기를 잃으면 이 돈은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이렇게 큰 내기는 추천하지 않아요. 결국 누가 졌는지 다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일이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그럼 말하지 마. 이 독은 내가 다음에. 애송이. 오늘 반드시 너를 무릎 꿇게 해서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거야. 말해봐. 어떻게 읽어? 사실 아주 간단해. 우리는 이 노점에서 각자 한 사람씩 돌 하나씩 선택하면 돼. 그 다음 잘라서 보자. 도대체 누가 선택한 비추의 가성비가 제일 높은지. 그럼 누가 이긴 거야. 그런데 나는 아직 내 인품이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팀전에 우리는 팀원 계약서를 써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 좋아. 그러면 계약서에 서명하면 되겠네? 돈. 나는 내가 지면 속옷도 못 입게 할 거야. 그냥 나한테 절하고 인사할 준비나 해라. 신목양. 이 자식이 5개의 돌을 샀다니. 이 돈은 어디서 났지? 혹시 이 자식이 숨은 부자라든가. 이건 좀 이상한데. 신목양의 고향은 내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의 어머니는 정말 소박한 농민이야. 아버지는 요리사고. 혹시 이 자식도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건가? 이 원석은 표면상으로 보았을 때 확실히 매우 아름답다. 나는 봤어. 구매하고 싶은 욕망과 충동이 있었어. 너 먼저 할래? 아니면 내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게. 스승님, 좀 풀어주실 수 있어요? 목양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비록 자존심을 잃더라도 너에게 1000만 원을 잃게 하진 않을 거야. 이 옥은 크기는 꽤 큰데 그냥 노주일 뿐이야. 옥 중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건 단지 한 면일 뿐입니다. 남은 것들을 모두 꺼내는 게 낫겠네요. 혹시 이 옥이 충분히 크다면 당신은 여전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소위 도박돌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얼마인지가 아닙니다. 손해나 이익도 존재하지 않죠. 당신이 뽑아낸 옥이 이 작은 형제가 뽑아낸 옥보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승리입니다. 나중에 그걸 다 꺼내줘. 내가 이 경기를 이기기만 하면 너에게 10만 원을 줄게. 해. 좋은 녀석이네. 너 차례야. 뭐 그렇게 급해. 돈 꺼내는 거 기다리고 있어. 사부님, 내가 쓴 선에 따라 서명해주세요. 아. 누가 지고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르지.
어떨지 모르잖아. 너는 털도 풀지 못하잖아. 자줏빛이 정말 자줏빛이네. 세상에. 정말 자주빛이야. 정말 아름다운 자줏빛이네. 형, 이 자주빛 팔 생각 있어. 200만의 위험은 내가 감당할게. 죄송해요. 이 자주빛은 여기서 팔 생각이 없어요. 청가생, 이 도박에서 너가 진 것 같네? 괴롭히다. 먼저 풀고 말해. 혹시라도 도둑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동 총장, 부탁할 게 있어. 잠시 후 스승님이 설명할 때 그를 좀 지켜봐줘. 나는 그의 인품을 별로 믿지 못해. 혹시 그들이 도망가면 너가 그 돈을 물어줘야 하니까. 진고생은 지고 싶지 않다면 받아들여야지. 이 보라색 수정은 품질과 등급이 내 것보다 훨씬 뛰어나. 지기 싫은 거 아니지. 이 보라색 수정은 가치가 1000만 원이야. 신목양 미친 듯이 돈을 원하나 보네. 1000만 원을 은행에서 훔치지 왜 못하겠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은행을 털 리가 없지. 은행 강도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진가생의 내기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진가생 씨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비상보석 회사의 회장 진철홍입니다. 바로 이 진가생 씨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또한 정말 신뢰하는 인품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래. 결국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차라리 별것 아니지. 내가 믿는 건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이다. 나는 신문양 너 정말 불법 행위를 하는구나. 네가 저 종이 한 장으로 여기서 계산하려고 하다니 지금 바로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말이야.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해서 너를 고소할 거야 흥. 이런.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넌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자,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한 판 더 하자. 이번에는 내가 시작해. 어때, 친구? 기다려라. 내 1억은 그렇게 쉽게 얻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2배로 돌려줄 거야. 방금 내 위해 1억짜리 판을 만들어줬어. 이제 너도 1억 벌었어. 이 제비꽃은 내게 줄 때가 된 거야. 문제 없어. 이 제비꽃은 너에게 줄게. 이걸로 너에게 진 빚을 갚는 거야. 목양 너 진짜로 생각했구나. 내가 너한테 농담한 거야. 너는 내일 새끼 식사만 잘 챙겨주면 돼. 이건 시장 가격에 맞춰서 계산해줄게. 이건 내가 시장 가격에 맞춰서 줄게. 목양,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목양 우리 화해하자. 나는 네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진고생과 함께 있는 게 강요당한 거야. 주릴린,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났어. 네가 강요당했든 아니든 상관없어. 아니면 다른 이유든 말이야. 지금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앞으로 절대 나를 방해하지 않길 바래. 물론 나도 너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목양 나는 알아. 너는 나를 사랑해. 이번만 용서해줄래?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목양아 빨리 와. 나 목말람을 한 병 사다 줘. 주링님, 우리 사이 완전히 끝났어. 앞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 그렇지 않으면 예전 감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신모양 너 기다려.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거야. 양치기 힘들었지. 한 모금 마셔봐. 좀 목이 타는 것 같아. 조심해서 마셔. 천천히 마셔. 맞아. 주 총괄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빨간 도적과 초록 도적,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나요? 같은 부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양치기,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외모처럼 들리지? 내가 말하는 건 같은 부피 기준이야. 목동, 너의 질문이 왜 이렇게 외계어처럼 들리지?
원래 너는 이렇게 설명을 잘 하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명백한 문제를 모를 리가 없잖아. 맞아. 아속담에 이르길. 비추는 녹색이 최고고 녹색은 땅을 존중해야 해.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 이 녹색 비추는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붉은 비추와 녹색 비추는 모두 매우 귀한 품종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붉은 비추가 녹색 비추보다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녹색 비추가 어느 정도로 녹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잡색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럼 왜 다른 색깔은 더 비쌀까? 모두 초록색보다 더 비싸야 할까?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 우리가 흔히 아는 녹비를 예로 들면 사실 종류가 꽤 많아. 연초록, 진초록, 기름진 초록사과 초록, 이끼초록, 소금초록, 제왕초록 등등. 그 종류가 적어도 수십 가지는 돼.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초록색 중에서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색깔을 봐요. 그리고 그것의 희귀성도요. 오, 이해했어요. 목양. 이걸 저에게 물어보는 거군요. 혹시 이 조각의 비추는 목양은 정말로 붉은 분홍이에요. 빨리 그만 마셔요. 먼저 잘라보고 얘기해요. 와! 목양 정말 대단하네. 한번 보러 가볼게. 지금 보니 진짜로 신목양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안 돼,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절대 안 돼. 정말로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 못하네.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정말 나를 창피하게 하네. 너 나이가 몇인데 왜 조금만 생각하지 않니? 너의 신분은 뭐고 그의 신분은 뭐야? 아빠, 나 지금 위에 올라갔잖아. 너가 그를 이겼다고 해도 무릎 꿇고 너를 3번 할아버지라고 부르겠니? 그럼 마음속이 만족스러워질까?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네. 어떻게 너 같은 아들이 있을 수 있냐? 이제 됐다. 돈도 잃고 체면도 잃었네? 이 일이 퍼지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냐? 능력자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해봐. 그리고 그 주링링 빨리 끊어버려. 이틀 후면 추알량 생일이야. 더 이상 나한테 문제 일으키지 마. 특히 여자 문제에 대해. 네가 다시 안 오면 내가 너를 망쳐버릴 거야. 아빠, 이 주릴리는 그냥 장난일 뿐이야. 게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추천은에게 들킬 줄 알았겠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늘 밤 이 문제를 해결할게. 내일부터는 이 여자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하게 할 거야. 오늘 일 때문에 이 기분을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놓을게. 그럼 이렇게. 내일 황로이 너를 따라가서 공장을 찾도록 도와줄게. 하지만 기억해. 너무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 먼저 신목양의 돈을 다 빼내는 방법을 생각해. 그 다음에 그를 망신시켜. 그렇게 되면 추천현은 자연스럽게 그와 거리를 유지할 거야. 잘 자렴.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목적도 달성되고 이제 더 이상 나와 엉뚱한 일로 얽히지 마. 이 일만 해결하면 그냥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면 돼. 비록 내가 이사장이지만 많은 눈들이 나를 보고 있어.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면 나도 설명하기 어려워. 기억해. 다시는 나한테 문제 일으키지 마. 뭐야? 너 기다려. 내일 내가 너 처리하러 갈게. 행복은 생명과 같아. 주 총장. 처음 빼고는 풀려진 제비꽃과 핑크색을 제외하고 남은 몇 조각은 색깔이 괜찮은 녹색이야. 목양. 나는 대충 계산해봤어. 이리저리 옮기면서 옥을 좀 모아봤어요. 대략 가치가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격은 제가 계산한 것이니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많은 옥이니까 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겨야겠죠. 공인감정사에게 의뢰해서 큰 문제 없으면 내일 오전쯤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계약금을 드릴까요?
먼저 샤워하러 갈게요. 남자애가 이렇게 빨리 샤워해 깨끗이 씻었어. 걱정 마. 깨끗이 씻었어. 냄새 맡아볼래? 싫어. 주링님. 이 카드에 20만이 있어.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좋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할게. 한 번만 나를 만족시켜줘. 그럼 너에게 10만 원 줄게. 절대 너는 손해볼 게 없어. 천가생은 네가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이야. 내가 신목양과 헤어진 이유도 너 때문이야. 이제 너는 나를 충분히 놀린 거잖아. 이제 나를 그냥 차버리려고 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 여자. 너가 술을 권하지 않으면 벌주를 마셔야 해.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믿어. 청가산어는 내가 여자라고 했지. 그럼 너의 능력이 있다면 나를 다치게 해봐. 어차피 내 목숨은 별로 가치가 없어. 하지만 너처럼 대공자는 다르지. 너의 자산은 모두 의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게다가 너는 나와 함께 여기 왔잖아. 너가 나를 죽이면 너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네가 이곳을 떠나기만 하면 바로 신고 전화할 거야. 네가 나를 강간했다고 말할 거야. 믿지 않으면 한번 시도해봐. 다시 30만 줄게. 만족하지 않으면 한번 지켜보자. 이 말들에 30만이 들어가야 해. 이 돈 버는 속도는 2달이 벌기보다 훨씬 쉽지. 이 요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쉔몽야오를 상대하고 싶지 않니? 나는 그와 3년을 함께했어. 나보다 그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 우리 협력하는 게 어때? 너는 보상을 제공하고 나는 정보를 제공할게. 어떻게 생각해? 너와 나만 협력하면 돼. 너도 그럴 자격이 있어. 무양너는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어? 나는 먼저 집을 사려고 해. 어쨌든 지금은 돈이 좀 생겼으니까. 집이 없으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집을 산 다음에 차를 사려고 해. 또한 나는 몇 가지 옥 원석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 어쨌든 이쪽에 대한 기초 지식이 너무 부족해. 좀 더 배워야 해. 옥에 대한 자료는 내가 줄 수 있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생각해보지 않았어. 어쨌든 돈 버는 게 우선이야. 목양, 내 생각엔 집 사거나 차 사는 건 아직 서두를 필요 없다고 봐. 내가 여기 얼마나 큰지 생각해봐. 게다가 우리 지금은 협력 관계잖아. 그리고 나는 먹는 것도 좀 까다로운 편이야. 무슨 뜻이야? 내가 말하는 거 알지? 집 사는 건 큰일이야. 그냥 옷 한 벌 사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 가격을 잘 정하면 살 수 있어. 조건만 맞으면 구매 가능해. 여기에는 큰 노하우가 있어. 내 별장을 예로 들어볼게. 선택부터 구매까지 거의 반년이 걸렸어. 거기에 인테리어까지 추가하면 거의 1년이 걸려서 입주했어. 정말 바쁘고 번거롭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나는 너가 이런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최소한 당분간은 이걸 낭비하지 말아야 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거야. 결국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있어. 어차에 대해서는 내 차는 너가 먼저 타고 있어도 괜찮아. 어차피 나도 그 차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알겠어. 그럼 잠시 후에 이야기하자. 목자야. 내 말을 듣는 게 맞아.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편안히 지내는 거야. 돈을 벌고 또 벌어야지. 오늘은 4월 27일이 야, 3일 후가 할아버지 생신이야. 그때 네가 시간 있으면 나랑 같이 가자. 좋아. 생일 선물로 뭐 준비해야 할까? 선물은 필요 없어. 내 선물은 이미 보냈어. 그때 나는 또 다른 것들을 사서 보낼 거야. 그런데 내일은 쉴 생각이야. 아니면 계속 그쪽에서 원석을 사러 갈 거야. 내일은 하루 쉬려고 해. 주로 오전에 할 일이 좀 있어. 오후에는 차 파는 곳을 가보고 싶어. 하! 드디어 그 성화 독채를 할 시간이 생겼어.
기간컷 팔아버려. 이렇게 팔면 3천 몇백만은 확실히 나올 거야. 빨리 밥 먹어. 반찬 식어. 왜 위로 올라가서 쉬지 않아? 목양 지금 잠 잘 수 있어. 뻔한 소리. 방금 밥 먹고 어떻게 잠이 오겠어? 암목양 뭔가 이상해. 오늘 좀 불면증이야. 그래서 나랑 이야기 좀 해줄래? 너와 주링링 사이의 일인가? 그래요 하지 마. 그냥 잠이 잘 안 와서 조금 알고 싶어서. 너가 불편하면 말하지 않아도 돼. 그럼 나는 안 말할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너가 말하지 않으면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뭐든지 알고 싶으면 말해도 괜찮아. 목양 오세요. 우리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이제 목양님도 이야기 좀 하실 수 있겠네요. 저와 주링링을 알게 된 건 사실 우연이었어요. 그때 우리 둘 다 우연히 집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운 좋게도 같은 원룸에 살게 됐어요. 그게 바로 큰 집안에 7, 8개 작은 방이 난 것처럼 그런 집이었어요. 그 안에 저와 주령령이 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주령령과 헤어졌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령령이 바람 피운 건 제 탓도 있어요.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돈을 벌었더라면, 만약 엄마가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목양에게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아있어요. 너는 분명히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좀 더 일찍 써보지 않은 거야?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그건 비밀이야. 자, 이제 자자. 인색한 놈. 목양아 오늘 오전에 어떻게 할 거야? 오전에는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좀 있어. 일이 끝나면 작은 기차를 한번 가봐야겠어. 아무래도 저택에선 작은 기차가 더 편하니까. 목양.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먼저 일 좀 보고 와. 나도 회사에 가서 일 좀 처리할게. 내 일이 끝나면 회사로 와서 나를 찾아줘. 그럼 어제 받은 돈도 정산하고 우리 같이 차 사러 가자. 차를 사면 끝. 너 한 대나 한 대 운전해서 돌아오자. 그거 좋은 제안이네. 그럼 그렇지. 만약 시간이 남으면 다른 일도 좀 할 수 있어. 결국 나는 차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관련 절차 같은 건 잘 모르겠어. 그리고 1,000만 원이 넘는 대금은 확실히 가장 우선시해야 해.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컵을 보여줄 때가 됐군. 목양아. 이 물건 목양은 어디서 구했어? 또 우연히 주운 거 아니야. 넌 운이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좋아. 우연히 주운 것도 조선시대의 보물이라니. 정말 부럽다. 근데 이 차자는 내가 가격을 제시하기 어렵겠어. 상태가 너무 좋아서. 게다가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네. 당신이 직접 가격을 말해보세요. 사실 이 물건의 가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을요. 예를 들어 이전의 경매를 보면 그것은 이전 경매 가격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 조금 할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당신에게 밥을 사겠습니다. 당신이 20% 할인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고개만 끄덕이면요. 지금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문제 없습니다. 주인님이 말씀하셨으니 문제 없죠. 저는 목양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좋아요 카드에 400만 위안 입금되었습니다. 목양, 당신의 감정 수준이 이렇게 높다니. 저에게도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가 좀 감정해줘. 너 말고는 나를 가지고 놀지 마.
너가 감정할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괜찮아. 이 물건이 감정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주로 운에 맡기는 거야. 나는 이미 오랫동안 연구해왔어. 지금까지도 실마리가 없어. 너가 좀 봐줘. 내가 갈겐 자신의 투시안을 주체로 삼지 않는 물건. 그건 절대 평범한 물건이 아니야. 아마도 내 후방 시각 기능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 봐. 초로는 이걸 당장 알아차리기 힘들어.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걱정하지 않으면 내가 가져가서 연구해볼게. 만약 정말로 연구가 안 된다면 그때 다시 돌려줄게. 아, 알겠어. 그냥 가져가세요. 어쨌든 나는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하지만 잘 안 나왔어요. 아마 별로 가치 있는 것도 아니겠죠? 혹시 좋아하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내가 보기 싫어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럼 나도 연구하러 갈게요. 그러니 밥은 안 차릴게요. 오늘 할머니는 집에 없어요. 저도 요리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가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여보세요. 주총님. 저 당신 회사 아래에 도착했어요. 저를 좀 데리러 와주세요. 네. 이미 비서에게 내려가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신 선생님 맞죠? 저는 주총님의 비서 겸 보조인 류 멍치예요. 주총님이 저를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돼. 귀찮게 해서 미안해. 이거 계약서야. 방금 내가 이 일 처리하고 있었어. 문제 없으면 내가 송금할게. 감정 결과는 1750만이야. 그것도 합리적이네. 하지만 이렇게 85% 할인하면 1500만도 안 되겠네. 그래서 1478.5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 너가 서명하면 내가 연락해서 송금할게. 아 맞다. 오늘 오전에 뭐 했는지 아직 안 말해줬잖아? 아, 들어오세요. 너 여기서 뭐해? 누가 너를 내 회사에 오게 했어? 천 부총 무슨 뜻이에요? 왜 내 사무실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천설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왔는지 모르겠어. 환영하지 않아. 진고성 말할 때 조심해. 이곳은 내 사무실이야. 나는 이 회사의 사장님이야. 혹시 회사 규정에 사장이 오면 부사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아니면 부장님 허락이 필요하다고. 아마도 이 사장님도 그런 권한이 없을 거야. 흥. 다른 사람들은 가능하겠지.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청가승내가 뭔데? 지금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오늘부터 여기서는 너를 환영하지 않아. 그리고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할 거야. 회사에서 반드시 나에게 설명해줘야 해. 너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보자. 나는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잊지 마. 지금 너는 회사의 큰 손이야. 그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나는 너 같은 아들이 아니야. 언젠가 말했잖아. 분명히 일이 생기면 침착하게 대처하라고. 하찮은 바칠꿈과 다투지 말라고. 그런데 너는 내 말을 헛소리로 들었잖아. 이 이름은 정말 너무 지나쳐. 그 사람인 치천 허락은 모든 이사들이 선출한 총경리. 평소에 나는 이런 말투로 그와 이야기할 용기가 없어요. 결국 당신이 그의 사무실에 가서 큰 소리로 싸웠잖아요. 그것도 불리한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친몽양. 은 초천심이 초대한 손님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점은 사실이에요. 초천심 이 살인범을 초대하지 않는 한 너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너의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 누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의 동의를 받아야 해. 아빠, 내가 잘못했어. 지금 너는 내가 너의 사무실에 가서 사과해야 해. 이 일이 그렇게 커지지 않기를 바래.
나는 안 가. 죽어도 안 가. 내가 만약 가면? 나는 어떻게 회사에서 자리 잡아야 하지? 게다가 당신은 이사장이잖아. 일이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그건 결국 내 한마디에 달린 일이야. 왜 그에게 사과하러 가는 거야?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어제 말했던 일.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 이 현목양은 좀 만만치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 그래서 빨리 조치 좀 해줘. 그와 내기를 만들어야 해. 황 선생이 나서네. 절대 문제 없어. 지금 뭘 찾아야 하지? 정말 화가 나. 이 천철형. 이 일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할아버지께 말씀드릴 거야. 그때 모든 이사들을 연합해서 천가생을 비상그룹에서 쫓아낼 거야. 아이고, 후 사장님. 이런 바보 때문에 화를 내는 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옛말에 잘 말해놨지. 물어보지 않는 개가 물지 않는다. 그냥 당신이 말한 것도 목양이니까. 제발 나를 더 이상 추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이전에 이미 사과했잖아. 나는 절대 안 해. 너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하루도 안 돼서. 그때 바로 마음 바꾼 거지.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를 총집애인이라고 부를게. 앞으로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부를게. 좋아 그럼. 오늘도 늦은 것 같아. 우리가 퇴근하고 밥 먹어야 하지 않을까? 어이, 이거 진짜 진 부총이 아니야. 나는 천 이사가 사무실에서 크게 화를 냈다고 들었어. 너를 겨냥한 건 아니겠지. 이번에 내가 온 이유는 복수야. 어제 내개 같은 운영 때문에 내가 1천만을 잃었거든. 이번에는 원금과 이자를 다 되찾아야 해. 흥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겁먹었어. 하. 그래. 맞아. 나는 정말 겁먹었어. 어제 겨우 한 판 이겼는데 오늘 만약에 내가 지면 어쩌지? 형님, 이제 안 하겠습니다. 얘야, 혹시 자신 있으면 다시 한번 걸어볼까? 무서우면 지금 무릎 꿇고 내 삼형제라고 불러. 내가 돌아서서 갈게. 나는 개도 아니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근데 너랑 한 판 하겠다는 거야. 넌 주머니에 얼마 있어? 신목양의 이 카드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어. 너가 나를 이기면 이 돈은 내 거야. 2천만이 겨우 2천만이야. 투총, 너는 나한테 이 증가가 아주 부자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증가의 큰 아들이 비상그룹의 부총재가 이렇게 적은 돈, 겨우 2천만 원이야. 이렇게 가난해도 나와서 숨을 수 있냐? 이 녀석,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함정 놓으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얼마나 크게 걸래. 나는 바로 이어서 할게. 하지만 먼저 말할게. 여자한테 돈 빌리지 마. 아니면 누군가를 보증인으로 세우지 마. 남자라면 나랑 공정하게 내게 하자. 문제 없어. 이 카드에 3천이 있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하면 상사를 무시하는 거지. 단지 3천만 원만 걸게. 네가 3천만 원을 내면 우리가 내기를 하자. 내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가난한 사람과 놀지 말라고 하셨어. 너 뭐라고? 주머니에 돈 있으면 꺼내. 돈 없으면 꺼져. 우리의 돈벌이를 방해하지 마. 너는 카드에 3천만이 있다고 말했지? 너는 어떻게 3천만이 있다고 증명할 건데? 청가정, 너는 내가 3천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추총에게 조금 줘.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너 앞에서 추총에게 3천만을 송금할게. 그럼 너도 추총에게 3천만을 송금해. 우리 둘 중 누가 이기면 그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가면 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내기는 꽤 합리적입니다. 그대로 작은 친구 말대로 하죠. 저는 돈 문제에 대해 총괄해서 보증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황노인님, 왜 당신이 계신가요? 총괄님, 저는 그냥 한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보증하니 믿어주셔야죠. 황노인님은 할아버지께서 직접 보신 도박의 달인입니다. 신무양이 위험에 처했어요. 안대방법을 찾아서 거절해야 해. 이분이 황 선생님인가요? 저는 현멍양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당신이 그를 대신해서 도박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내지 마세요. 저는 당신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주로 당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노력을 봐야 해요. 물론이야. 나도 군자를 방어하는 동시에 소인을 조심하는 거지. 주로 나는 어떤 사람들의 인품을 잘 믿지 못하거든. 그게 선소용이야. 무슨 말이야? 이 내기에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해. 내 카드에 3천만 원이 있나 없나? 나는 완전히 증명할 수 있어. 아니면 앱을 열어서 잔액을 보여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친구는 남은 1,000만은 제가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그건 전혀 문제 없지만 제가 여전히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총에게 이 3천만을 전달합시다. 여러분이 그를 믿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3천만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박 방식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나이가 좀 많으시군요. 내가 제안한 도박 방식입니다. 합리적이라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형, 시간이 늦은 것 같네요. 우리도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우리 각자 100만 원씩 내서 원석을 사는 겁니다. 몇 개를 사든 상관없습니다. 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결국 누가 해제한 비취가 되든 총 가격이 높으면 누가 승리하는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승리한 쪽은 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배한 쪽이 가져갈 수 있어요. 해제된 모든 원본. 어떻게 생각해요, 목양? 걱정 마세요. 제가 지면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이기면 당신에게 큰 선물을 드릴게요. 문제 없어요. 그럼 이렇게 약속해요. 주 총재에게 이체해 주세요. 은행 계좌에 1천만 위안 입금. 은행 계좌에 3천만 위안 입금 완료. 그럼 우리 약속하자. 내일 아침 9시에 원석거리에서 원석을 사자. 구매 후 원석거리 회의실에서 모이자. 여보세요. 목양 황 선생님 쪽에서 원석을 이미 골랐어. 너는 얼마나 더 걸려? 이렇게 빠른 속도라면 벌써 다 골랐겠네? 최대한 빨리 선별할게. 응, 알겠어. 여보세요. 신명양은 왜 아직 안 왔어? 나는 여기서 이미 다 결제했어. 그가 시간을 끌지 못할 정도로 지지 않을까? 10분도 안 지났는데 너는 참을 수가 없니? 아, 좀 조용히 해. 이 가게는 말이야. 원석은 아직 있어. 하지만 어떤 것은 정말 너무 비싸. 남은 것 중에 가격이 괜찮은 게 드물어. 좋은 품질의 것은 이미 다 선택당했어. 이 조각으로 할게. 이 조각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 보여요. 이 두 조각 원석이 딱 80만이에요. 오셨으니 이제 시작합시다. 제 쪽 원석 3개입니다. 차례로 진행할게요. 저는 하나 더 있어요. 먼저 제가 할게요. 어떠세요? 색이 나오네요. 색이 나왔어요. 이야, 색이 나오네요. 이 품종은 정양록이네. 정말로 도석 대가답네. 형님아, 가격을 제시해보세요. 황대가가 정말 대단하네. 이 정양록 비취는 이쪽 시장의 평가에 따르면 대략 480만에서 520만 사이 정도 될 거야. 그럼 중간값으로 하자. 이건 제가 500만으로 해드릴게요. 어때요? 좋아. 작은 형이 말한 대로 500만이야. 그럼 다음은 내 차례야.
그런데 차가 초록색이네. 왕대사, 이 돌도 가격을 매겨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형, 이거. 이 옥은 내가 방금 평가한 것과 비슷해. 품질도 비슷하고. 하지만 너의 것은 나보다 훨씬 크네. 내가 너에게 평가해 줄게. 800만.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황 선생님이 말한 대로 800만으로 하자. 그렇다면, 내가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저쪽은 제가 300만 정도 앞서 있어야 해요. 시간도 늦었네요. 황 선생님, 계속합시다. 노종이 나왔어요. 황 선생님, 이 재료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양은 좀 자만하지 마. 우리에게는 아직 한 점의 비취가 남아있어. 어쩌면 우리의 세 번째 비취는 황제 비취일지도 몰라. 그리고 너의 것은 아마도 검은 알일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는, 누가 진짜로 이기는지에 달려있어. 황제 비취 맞지?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만 비취는 어쨌든 가격이 있어야 해. 왕 마스터, 이렇게 보지 않을래. 이 옥의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네요. 이 돌은 10만 위안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또 초록색이 나왔어요. 하하, 또 초록색이 나왔네요. 형, 이건 어때요? 왕 대가님, 이 옥은 품질이나 크기 면에서 최고입니다. 그럼 제가 1,500만 위안으로 평가해 드릴게요. 이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 작은 형이 말한 대로 1,500만. 방금 그 500만을 더하면 2,000만. 그 노선은 어쩌고. 그날의 총합은 계산하지 말자. 신명양, 내가 우리 비추의 가치를 인정했으니 빨리 인정해라. 나는 귀국해서 승리 잔치를 준비해야 해. 왜 인정해야 하지? 너가 못생겼으니까. 나는 아직 자르지 않은 돌이 있어. 내가 왜 지는 거야?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와, 제왕록은 제왕록이지. 왕 대가님, 이 돌의 가격을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축하합니다. 동생아, 헤이, 나는 졌어. 이 정령 도시 안에서 이렇게 큰 제왕록을 해제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이 정령 도시 안에서 이렇게 큰 제왕록을 발견하다니. 당신처럼 깊은 안목을 가진 도시가 숨겨져 있다니. 대사님, 이 돌의 가격은 제가 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물건이 너무 비쌉니다. 축하해, 샤오용. 그럼, 신양, 나를 기다려줘. 묘양 정말 대단해. 제왕록을 발견하다니. 그럼 이 제왕록은 네가 좋아한다면 내가 하나 줄게. 뭐라고? 정말 나에게 주겠다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네가 좋아한다면 내가 하나 줄게. 너희에게는 그게 최고급 제왕록일 수도 있지만 내게는 그저 돈에 불과해. 뭐야, 나를 좋아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내일은 할아버지 생신이야. 선물 준비하는 거 잊지 마. 응. 내 팬통도 뼈로 만들어졌어. 알았어, 할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해. 그래야 나를 쫓아올 때 장애물이 없겠지. 아, 그리고 황제 그림도 있어. 나중에 회사에서 가격을 제시하면 알려줄게. 잠깐만. 일단 차로 태워줄게. 황제 그린 기준으로. 이따 다시 얘기하자. 목양에 관해서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옛날 골동품을 좋아하셔. 너는 그 분야에 좀 더 잘 알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와 이걸 이야기하면 돼. 그리고 우리 점심은 식당에서 먹어야 해.
그래서 아마 다른 몇 명도 있을 거야. 친절한 팁으로 그 첨가생도 있을 것 같아. 그때 너는 최대한 그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 맞다, 너의 할아버지가 추알량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지. 너는 내 할아버지를 아는구나. 내가 이전에 가진 골동품은 모두 너의 할아버지에게 팔았어. 너는 내 할아버지가 말한 그 좀 심술궂은 사람이구나. 또 어떤 재주가 있는 영원한 청년이네. 주로 예전에 내가 몰랐던 게 당신이 할아버지라는 거였어. 나는 생각했지. 이거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으면 더 벌자. 맞아, 어차피 저 노인네가 좀 부자니까. 더 속여도 되는 거지. 빨리 들어가자.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 양측이 왔어요. 소설이 말한 친구가 바로 양측이야. 할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당신이 양측이랑 아는 사이인 줄은. 치수야, 너. 이 션무양과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 션무양은 말이야, 최근에 우리 회사에 꽤 많은 돈을 벌어다 줬어. 우리 둘은 지금 꽤 잘 지내고 있어. 치수야, 너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아직까지 상대를 못 찾았네. 내 생각에 이 젊은이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는 이미 여러 번 왔었어.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가 그에 대해 평가가 아주 높아. 그와 또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 나도 목양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좀 너무 빠른 것 같아. 일단 교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 나중에 친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나이도 아직 서두를 필요 없고. 목양아, 내가 우리 집 치생과도 알게 될 줄은 몰랐어. 너가 만약 치히로에게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하면 우리가 20% 할인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 할아버지. 저도 당신이 치히로의 친할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제가 알았다면 죽어도 당신과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치히로처럼 저를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아, 맞다. 요즘 일에 대해서 너가 말한 대로 그건 첸 집안 그 애가 한 거지. 그래, 할아버지. 이 팬통은 할아버지의 생일 선물이야. 어제 쇼핑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비록 모조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국 시대의 것이야. 게다가 공예도 정말 괜찮아. 의미도 아주 좋아. 너 진짜 선물 잘 고르네? 잘 받았어. 그런데 잠시 후에 진철 형님과 아들이 올 거야. 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주 삼촌 생일 축하해요. 하하. 이 녀석도 여기 있네. 할아버지께 생일 축하드려요. 남산보다 오래 살고 동해만큼 복이 가득하게 승진도 하고 점점 더 멋져지네. 철고마, 너도 마음이 있구나. 하하. 소개할게. 이분이 바로 비상그룹의 현재 이사장입니다. 진 총장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천순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뵙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점고 유능하시네요. 아, 승승장구하시길. 주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 빨리 꺼내세요. 주 할아버지, 이것은 제가 드리는 생일 선물이에요. 사 할아버지, 제가 드리는 이 생일 선물이에요. 이건 평범한 선물이 아니야. 이건 원청화 유리홍이라 불러.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봐야겠네. 고생님 기다리세요. 초서에 문제 있어요. 목양, 한번 봐봐. 내 눈이 위층에서 잘 안 보여서. 알겠어요. 이것도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르는데 왜 봐? 진짜인 것처럼 보여서. 초할아버지 이게 이름이 원청화. 또 초록홍차잔이야. 내가 우리 최대 골동품 가게에서 본 거야. 모두 다 충분히 봤어. 아까 내가 길을 터줬는데 이해를 못했잖아.
이 물건 값이 딱 300원이고 가짜 주주를 내세워 나를 속이려고 했잖아. 내가 눈이 침침한 줄 알았나 봐. 삼촌, 이건 집게의 잘못이야. 그는 골동품에 익숙하지 않아서 분명히 골동품 가게의 일방적인 말만 믿었겠지. 빨리 사과하고 사과해. 사과하면 됐어. 가서 다시 확인해보고 환불 가능하면 돌려줘. 손해보지 말고. 그럼 나 먼저 집에 돌아갈게. 목양아, 오늘 이 일로 너 웃음거리 됐구나. 목양아 할머니가 너한테 물어보셔.